그러니까 판매 노력이 사라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점차 사회라는 시스템 그리고 개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오로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사업가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글 잘 쓰는 작가가 되고자 마음먹기도 하고, 잘난 유튜버가 되기 위해 카메라 같은 장비 아니 이런 사무실 같은 불필요한 곳에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까지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오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고, 반대로 자기가 못하는 일은 외부에 맡기거나 도구를 잘 활용해서 결과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시스템은 인건비가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도 어렵고, 원할 때 여행 가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관공서나 은행 가는 거, 병원 가는 것도 반차 써서 나가야 되고,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극소수만 가능하고, 우린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벗어난 사람들 보면 사업할 때 세 가지 요소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안다는 점, 두 번째 자기 알리기를 한다는 점, 세 번째 소유권이 있다는 점. 이 세 번째는 사실 마인드 파트기도 한데,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 마인드, 즉 소유권 있는 사람이 실행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 사람은 그날부터 자기 아파트 시세를 수시로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사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두 번째 아파트 사는 데는 1, 2년도 안 걸립니다. 주식을 사도 수시로 가격을 확인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에 뭘 올린 사람도 누가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몇 개나 달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뭔가 관심사가 생겨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전자책 만들어서 올린 사람도 그래요. 몇 명이나 내 전자책을 봤는지 자꾸 조회수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아파트도 그랬지만, 전자책 한 권 완성하는데 1년 걸린 사람이 두 번째 만드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몇 개씩 팔려나가고 완전 초보인데도 전자책 판매로 50만원, 100만원, 심지어는 300만원까지 가는 사례도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나 내가 쓴 글, 어떤 콘텐츠 아니면 전자책 등등, 그러니까 소유권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억지로 한 행동들이라면 지금은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재미있어지고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든 실력이든 전부 자동적으로 나한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전부 내가 실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되는 것들이라서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실행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부 소유권이 생긴 사람한테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소유권을 갖기 전까지 어떤 겪는 고생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보다 쉽기도 합니다.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 에미상 받은 배우 이정재 씨도 마냥 잘 나가기만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마인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왜 실행이 어려운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가진 게 없이 출발하니까 실행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일반 대중들 보라고 만든 거고, 엄마 까투리라는 만화는 서너 살 애기들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겜은 에미상까지 받았고, 까투리는 애들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사랑받는다는 점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는 사람들은 모두한테 칭찬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앞서 이제 까투리 좋아하는 애기가 옷게임을 좋아할 리 없죠. 그리고 옷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까투리 보여주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욕먹는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제1요소는 이렇게 대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해서 기본기는 갖춘 겁니다. 이런 대상을 특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분류하고 조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분류 기준 보면 고수 아니면 초보, 좀 더 들어가면 전문가 아니면 일반 대중,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좀 가미해서 대상 특정을 완료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는 지역으로 특정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성별이나 아니면 관심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욱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학자 아빠가 4살짜리 아들한테 양자역학보다는 공룡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처럼 대상만 정하기만 하면 그 대상에 맞게 난이도는 저절로 맞춰져요. 난이도가 안 맞으면 대상은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복잡한 구매라는 행동은 더더욱 하지 않겠죠. 그럼 대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자신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사각턱을 계란형으로 바꿔주는 보톡스를 취급하는 어떤 의사 아니면 그 병원의 마케터라면, 저처럼 송도에 살면서 40대 남성, 그리고 사각턱인 이런 사람한테 우리 병원에 오셔서 보톡스를 맞으면 직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각턱을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각턱이 비단 저처럼 40대 남성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10대 여성한테도 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상 그룹을 굳이 그렇게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연령이나 성별은 대상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사각턱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관련 시술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적 없는 어떤 그런 초보자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즉 송도라는 지역과 사각톱이라는 관심사, 이렇게 두 가지만 표에서 조합해서 대상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특정은 안 하는 것만 문제일 뿐 알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어느 병원 블로그 포스팅에서 보톡스가 국산은 뭐 5에서 7만원, 뭐 독일제는, 그러니까 독일산은 10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독일산이 좀 더 비싼 이유는 내성이 덜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광고글을 본다면 대상이 누군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그려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 병원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국산 보톡스는 9,000원이라고 하면 이 병원은 근처에 사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도 직접 표를 보고 적어보시면 쉽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실행한 사람은 성공을 위한 능력치가 100점 만점에 50점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기 드러내기. 그러니까 사업은 누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라는 그런 단순한 게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싶을 거예요. 특히 초보일수록. 그런데 초보 사업가가 되도록 선별적 학습과 실행을 하라는 이유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객,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만 얼른 학습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아이템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이템 만든 다음에 철학책도 보고 베스트셀러 책도 보라는 겁니다. 그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리고 힘들게 좋은 아이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매가 안 돼요 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상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문장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만 이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분들도 저한테 늘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개별 상황들도 있고 해서 속어법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일단 전제가 있죠. 판매가 되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을 보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즉 노출이 많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라기도 하고요.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그럼 지금부터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단지를 돌리는 거, 그리고 이걸 한 달 내내, 어쩌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할 일도 많다는 점, 그리고 보다 효율이 높은 방법들이 상식처럼 돼 있어서 오프라인 활동을 여기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유료 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서 네이버 파워링크나 페북 인스타 아니면 구글 유료 광고를 할 수 있죠. 그냥 광고 냄새 안 나게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원하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에 매번 쓸 자금 몇백에서 몇천 없는 분이라면 유료 광고도 제외해야겠죠. 다음 방법으로 블로그와 카페 같은 어떤 사이트에 글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들지만 무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최소 3에서 6개월, 뭐 길면 1년 이상 꾸준히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올리면 서서히 이웃 숫자와 회원이 모이게 되겠죠. 여기서 블로그나 카페는 검색 노출 방식이라서 1차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거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는 장기간 그리고 매일 꾸준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기 절제와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들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분은 이 선택지도 제거를 해야겠죠. 다음 대안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분들 그리고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혹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노출 채널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얼굴도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뒤에 보이는 장소도 너저분해 보이면 안 돼서 그렇고요. 무엇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돼. 이유는 없어. 그런데 유튜브는 블로그나 카페랑은 다르게 검색 노출 방식보다는 이제 관련 영상을 본 사람한테 추천되는 방식이라서 영상 한 개만 잘 돼도 이렇게 수천 명에서 심지어 88만 명 넘게 보기도 합니다. 끝내주는 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나 커뮤니티 아니면 인스타에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다면 또는 광고비를 투입해서 조회수를 만들 수 있다면 유튜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는 무료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조회수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폭발적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영상들은 거의 다 기존 상식을 깨는 내용 또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대상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다루면 됩니다. 앞서 과학자 아빠가 4살 아이에게 물리학이 아니라 공룡책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어렵고 쉽고의 범주는 아니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의 두뇌 수준으로는 도리어 시간과 노력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노출이 없어서 판매에 한계가 있다고 인지한 사업가라면 유튜브 채널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유튜버 중에는 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판매 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 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현재 하는 사업을 링크로 넣어놓기만 해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에 흔히들
이제 서브 채널로 블로그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판매글이나 공지글 이런 걸 올려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속어법으로 살펴봤더니 기승전 유튜브이긴 한데 노출이 필요한 분이나 더 이상 판매 걱정을 안 하고 싶은 분이라면 얼굴이 팔리는 쪽팔림과 그 다음에 기회라는 이 두 축에서 자기한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 노력이 사라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점차 사회라는 시스템 그리고 개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안 팔아도 늘 매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판매 노력 자체가 불필요하고 내가 소유권만 있다면 언제 팔지만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도 다르지 않아요. 좋은 건 늘 매수자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전자책이나 여기서 강의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용이 천재적이어도 무조건 좋다고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0년대보다 정보의 양과 질은 수백 배가 늘어났어요. 많은 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성과자는 늘 1% 언저리라는 점. 그래서 강의 제공자 입장에서는 내용보다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균 이상 되고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올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이미 강의자들 뿐만 아니라 수강자도 인지하는 사실이라서 시장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자책이나 강의를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성장했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즉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가라면 문장력이나 필력에 힘을 쓸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온라인은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나는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문장을 써내야 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업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가는 먼저 검증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신뢰를 얻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나처럼 이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구성해 주는 것, 이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즉 이제 수강자들도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마인드 부분인데 의지가 아니라 소유권이 행동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대방도 소유권을 갖도록 실행력이 강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정하기. 내가 만든 영화가 오스카를 노린 건지 아니면 서너 살 애들을 위한 건지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드러내기.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한계 상황, 즉 이 개미지옥을 탈출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중 한 가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99,000원인가요? 저번에는 9,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긴 이 정도면 90만원 내도